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의 주요 소식들을 최신화하여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 같은 큰 이벤트도 있었는데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요. 지난 24시간 비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쪽에서는 제도권 편입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의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혼조세였죠. 구독자님과 함께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 3가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요인은 역시 그레이스케일의 대형 암호화폐 펀드가 현물 ETF로 전환 승인된 소식이죠. 네, 그 소식 중요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담긴 펀드인데 이게 ETF가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접근성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 네,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세금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 법안 발의 소식이요? 주요 내용은 $300 미만 소액 거래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또 채굴이나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도 명확히 하자는 건데요. 그게 투자나 사용 부담을 좀 줄여서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이 법안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감독 아래 두자고 제안한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규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니까.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긍정 요인은 뭔가요? 바로 마라톤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 같은 주요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채굴주들이요? 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건 채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랑 비트코인 장기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시각, 이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채굴자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덜 팔게 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종합해 보면 미국 고용지표라는 만만치 않은 거시경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예를 들어 ETF 승인이나 세금 법안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 확대 가능성, 채굴 주식 강세 같은 이런 시장 내부의 긍정적 동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는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방어해주고 있다. 네, 시장이 점차 성숙해지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읽을 수도 있겠네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월 강세장을 전망하면서 꽤 높은 가격 목표치 11만 달러 이상 14~5만 달러까지도 언급하기도 하고요. 와,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상쇄하는 부담 요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락 요인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미국 6월 비농업 고용 지표인데요. 네, 이게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죠. 맞아요.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꺾였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실제로 발표 직후에 가격이 좀 하락하기도 했죠. 네,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그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기업 셀시우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셀시우스랑 테더 소송이요? 네. 테더, USDT는 아시겠지만 시장 유동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 나아가 비트코인에도 약간 간접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하락 요인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죠. 아문디의 최고 투사 책임자 CIO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일명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전통금융권의 경고네요. 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데 아문디 CIO는 이게 오히려 달러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전통 금융권의 모험물이 시스템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치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정리하면 거시경제적으로는 역시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가장 큰 압박 요인이고요. 네, 그게 제일 크죠. 시장 내부적으로는 테더 관련 소송 리스크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전통금융권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감도 빼놓을 수 없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지표 발표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군요. 그럼 구독자님께서 앞으로 24시간 동안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일단 오늘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미국 금융시장이 쉽니다. 아, 휴장이군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작은 규모의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변동성 주의해야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안 서명 마감 시한이 바로 오늘이라는 점인데요. 아, 그 법안이요? 네, 법안 통과 여부나 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감소와 주요 법안 마감 시한이 겹쳐서 예측이 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비한 위험 관리가 평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절매, 스톱러스 설정이라든지 포지션 규모 조절 같은 것들이죠. 네, 리스크 관리. 특히 트럼프 세금 법안 관련 소식은 계속 주시하면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레이스케일 ETF 승인이나 루미스 법안 발의처럼 규제 환경 개선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렇죠. 그런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